자, 여러분, 지금 당장 달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입니까? 아니면 2026년이 코앞인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 겉으로 보기엔 어떤가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폭락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바닥을 이야기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섬뜩한 연도 하나가 마치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고하는 건 바로 공급 절벽, 즉 집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오픈런 해보셨나요? 문이 열리자마자 물건을 집으려고 뛰어 들어가는데 매대에 물건이 평소의 절반, 아니 10분의 1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비규환이겠죠. 지금 전문가들이 2026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창밖을 보면 아파트 공사하는 크레인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공급 부족이야?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사장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오늘 뚝딱 만들어서 내일 파는 붕어빵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수확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아주 느린 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사라는 부추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할 2026년이라는 미래가 수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가 덮쳐올 때 당신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냉정한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공급 절벽 시나리오, 그 끔찍한 도미노 게임의 실체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왜 2026년을 약속된 재앙이라고 부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사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암흑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 부실 사태, 그리고 미친듯이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말이죠. 아파트는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기 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3년 뒤에 먹을 쌀을 미리 심어두는 단계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철근 값이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니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아니, 엄두를 못 낸 게 아니라 돈줄이 말라서 부도가 나기 일쑤였죠. 결국 건설사들은 바보가 아니니 선택을 합니다. 지금 지으면 무조건 손해다. 짓지 말자. 그렇게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이 멈춰 섰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년 대비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말도 안 되게 급감했습니다.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해봅시다.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2023년, 2024년에 착공을 안 했습니다. 씨앗을 안 심었어요. 그럼 2026년, 2027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하지 않았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있고 뭔가 나오겠지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부가 오늘 집을 100만 채 짓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 아파트가 생기나요? 그건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2026년에 입주해야 할 물량은 이미 2-3년 전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의 공급 절벽은 신이 와도 바꿀 수 없는 물리적인 공백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 가뭄이 시장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터져나갈 뇌관은 무엇일까요? 집값 매매가 아닙니다. 바로 1차 충격, 전세 대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에는 아주 독특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커뮤니티 시설 잘 갖춰져 있고 주차 편한 신축 아파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씨가 마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겠죠. 어차피 들어올 사람 줄 섰는데 전세금 1억 더 올려도 들어오겠지? 이게 신축에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신축 전세가 너무 비싸서 밀려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옆에 있는 준신축으로, 거기서 밀리면 구축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신축발 전세 폭등이 주변 아파트 전세가까지 도미노처럼 전부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전세는 실사용 가치입니다.
투기꾼들이 장난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품이 낄 수가 없습니다. 즉,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진짜로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2026년 우리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을 버텼던 매물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시세에 맞춰 폭등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죠. 자,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는 것, 그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전세 대란이 불러올 2차 충격, 바로 매매가 폭등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 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냐는 비율이죠. 보통 전세 가율이 60%,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아주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지친 세입자들의 매수 전환입니다. 전세금이 5억인데 매매가가 7억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전세금을 1억씩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사 다니는 것도 지치고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버리겠다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 수요, 즉 갭 투자의 귀환입니다.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와의 차이, 즉 갭이 줄어들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기회로 보입니다. 내 돈 1억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사둘 수 있네? 공급도 부족하다는데 나중에 팔면 대박이겠네? 이렇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매매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려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2026년에 시장에 나올 물건, 즉 입주 물량은 어떻다고 했죠? 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은 잠겨 있는데 수요가 댐 무너지듯 터져 나온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격 폭등입니다.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겪었던 그 패닉 바잉, 미친 듯한 집값 상승이 2026년이라는 타임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대출 규제라는 정부의 방어막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밀어올리는 매매가 상승은 그 어떤 규제로도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살 집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돈줄을 잰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또 벼락거지가 되는 건가? 라는 공포, 유주택자분들은 내 자산이 지켜질까? 라는 기대 혹은 안도감.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2026년의 공급 절벽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착공 통계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명확한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이 오기 전 지금이 바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무리해서라도 등기를 치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전세가 폭등에 대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며 현금을 비축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며 멍하니 있다가는 2년 뒤 정말로 갈 곳 없는 난민 신세가 되거나 혹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 급감한 인허가 건수, 그리고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전세가. 이 모든 것이 2026년이라는 하나의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흐름을 읽고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공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 그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 공급 부족의 직격탄을 맞을지 그리고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소름 돋는 경제학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